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박목월의 층층계 공부하려고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감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오늘 올리려고 보니까 그동안 못 봤던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댓글을 이제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요 층층계랑 동그라미 영상을 찍어달라고 해서요. 오늘은 요 박목월의 층층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층층계라는 거는 뭐 계단, 계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자면은 박목월이라는 작가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 수능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작가예요. 청록파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세 명의 작가를 청록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박목월입니다.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이렇게가 청록파거든요. 돌아가면서 시험에 나와요. 돌아가면서. 박목월 시인의 특징은요. 이 향토적인 서정을 노래했다라는 점. 그게 이제 주로 자연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청록파라고 불렸겠죠. 민요적인 율격. 이게 이제 초기시에 많이 드러나요. 초기시에 짧은 생략과 여백이 드러나는 그런 시들을 이제 지향했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층층계는 요 중기시에 해당이 되겠죠. 가족, 일상을 소재로 한 그 가족과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이 통찰을 바탕으로 한 시들이 중기시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후기시로 갈수록 존재론적인 기독교적인 그런 세계관들이 잘 드러나는 시를 썼습니다. 수능에 나온 지는 꽤 오래됐어요. 나그네, 이별가 요 두 작품이 수능에 기출된 작품이거든요. 2001년에 출제되고 계속해서 안 나왔으니까 그쵸? 수능에 곧 나올 법한 아주 중요한 시인입니다. 자, 이 층층계는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그죠? 선생님 강의를 보기 전에 문제를 푸느라고 한번 읽어봤겠죠? 아버지에 대한 시예요. 아버지. 그래서 박목월 시인의 시 중에서 가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정. 이거는 모의평가에 나왔던 시예요. 이 모의평가에 나왔던 시고 가장으로서의 어떤 무게감, 중압감, 힘듦 이런 것이 나온 시기 때문에 비슷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읽을 수 있는 시기 때문에 가정이란 시를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 감기가 다 나은 게 아니라서 목소리가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 적산가옥 구석의 짤막한 층층계. 자, 적산가옥은요,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이면서도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소재입니다. 이 적산가옥이 뒤에 그 각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일본이 놓고 간 그 집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산가옥, 이 화자의 집이자 바로 해방 직후에 그 시간적 배경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적산가옥 구석에 짤막한 층층계가 있어요. 이 시의 제목이죠. 계단입니다. 자, 그 2층에서, 이 2층짜리 집이에요. 2층에서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쓰는 사람이네요. 자, 화자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자, 나라는 사람은요,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바로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는 직업이 작가라는 거죠. 거의 뭐 시인이 화자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시적 화자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밤이 깊도록 글을 쓰는데요. 자, 이 글은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이 글이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이래요. 자, 우리 이 글을요,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랑잎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가벼운 이미지를 띠고 있거든요. 가랑잎, 뭐 가랑비, 뭐 요런 것이 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굉장히 써도 가볍게 쌓이는. 그래서 이 글을 쓰면서 생계 유지를 하는데 이 글을 써서 받는 이 원고료가 넉넉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넉넉지 못한 그런 원고료. 그리고 이 가랑잎처럼 계속해서 쌓이는 공허감이라고 표현했어요. 공허감. 이 화자의 정서죠. 정서. 지금 정서를 어떻게 하죠? 자연물에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이 얘기는 정서라는 거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추상적인 것을 자연물에 구체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가랑잎이 쌓이는 것처럼 공허감이 글을 쓸 때마다 생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글을 쓰는 게 내가 막 좋아서 정말 좋아서 쓰는 글이라기보다는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쓰는 글이기 때문에 쓸수록 공허함을 느끼는 겁니다. 화자가. 이해가 되시죠? 자, 나는 밤이 깊도록 글을 쓰는데요.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쓰는 글이에요. 그래서 써도 가랑잎처럼 쌓이는 공허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바로 공허한 글이고요. 요런 표현을 통해서 이 원고료를 받고 있긴 한데 넉넉지 못하다. 형편이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내일이면 이것은 바로 내가 쓰고 있는 글이겠죠. 지폐가 된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 글이 생계 수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글을 써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화자의 모습. 자, 어느 것은 어린 것의 공납금, 학비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느 것은 가난한 실향대. 화자의 처지 나와 있죠. 가난합니다. 실향대라는 거는 식량과 땔감.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한 필수 생활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느 것은 늘 가벼운 나의 용전, 용돈입니다. 용돈. 자, 지금 글을 써서 마련한 돈으로 학비, 그리고 이런 생활비, 나의 자그마한 그런 용돈. 자, 쭉 열거되어 있죠. 그죠?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은 무엇, 어느 것은 무엇, 어느 것은 무엇. 이 통사 구조 반복이라는 거는 이 운율감이랑 연결되어 있죠. 그죠? 시의 리듬감, 운율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글을 써야지만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밤 1시 혹은 2시. 굉장히 구체적인 시간이 나와 있죠. 굉장히 밤 늦도록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밤 늦도록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 굉장히 가장으로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아주 깊은 밤. 잠시 용변을 하려고 아래층에 내려왔어요. 자, 지금 이 시의 시상 전개가요. 공간 이동이 드러납니다. 공간 이동. 자, 선생님이 밑에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거든요. 자, 이 시의 공간적 배경인데요. 자, 바로 이 일제가 놓고 간 적산가옥 2층짜리 아주 작은 단칸방의 2층짜리 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화자가 2층에서는 글을 쓰고 있어요. 창작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용변을 보러 1층으로 내려왔죠. 잠깐 오줌 싸러 내려왔겠죠. 화장실에. 화장실에 내려왔는데 여기 1층에서 목격하는 거는 자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1층은 생활의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2층과 1층을 이어주는 게 바로 층층계인데요. 층층계. 사닥다리 요런 표현으로 뒤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는 1층과 2층 이 공간에 대비도 되어 있고요. 이 공간이 대비된 공간이 층층계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생활의 공간으로 공간이 이동되고 있는 거죠. 하강적 이미지도 드러나고요. 자, 아래층은 단칸방이에요. 굉장히 형편이 좋지 못하다, 가난하다 이런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가난한 형편을 드러내는 시여고요. 온 가족이 아래층에서 잠이 들어있어요. 자, 그 가족을 보면서 화자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서가 나오죠. 서글픈 것에 저 무심한 평안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서글프다라는 거는 이 화자가 잠든 가족을 보면서 느끼는 정서예요. 정서. 서글픔을 느껴요. 왜? 가족들의 모습이 굉장히 무심하면서도 평안해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 없이 자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픔을 느끼는 가장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대비되어 있죠. 그죠? 아이들의 모습과 평안하게 자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과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더 느끼지 않을까요? 가장으로서 내가 저 새끼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런 이 마음 때문에 이 서글픔의 정서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 시를 읽으면서 아버지의 그 책임감, 중압감,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 영탄법, 그죠? 탄식을 합니다. 나는 다시 층층계를 밟고 2층으로 올라가네요. 일하러 올라가는 거죠. 자, 상승적 이미지가 드러나고요. 밤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사닥다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사닥다리. 자, 사닥다리를 밟고 원고지 위에서 고개사들이 지쳐 내려오는데 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자, 이 부분이요. 형태적 유사성에서 오는 비유적 표현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해석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사닥다리는 층층계인데요. 이 층층계가 사닥다리처럼 아주 위태위태롭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다리가 원고지에 지금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원고지. 잘 보시면 형태상으로 유사해요. 요거를 요렇게 그 뒤집어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뒤집어서. 이 원고지의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원고지? 원고지는 요렇게 가로로 보면 요렇게 생겼잖아요. 원고지가. 그죠? 이 화자가 뭐예요? 원고지로 밥을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글 쓰는 사람. 자, 그래서 자, 지금 밑에 고개사가 나오는데 이 고개사는 화자를 빗댄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고개사가 마치 이 사닥다리를 밟고 막 고개를 펼치듯이 이 원고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은 바로 화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고개사와 화자를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고개사가 아슬아슬하게 고개를 부리는 것처럼 이 화자도 지금 원고지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생계를 이어가다 보니까 뭐예요? 지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지쳐 내려오는데. 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죠? 그래서 화자를 고개사에 비유를 했고, 자, 이 사닥다리, 원고지, 형태적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네요. 그죠? 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었지만 다시 원고지에 글을 쓰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날마다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인 이 짤막한 층층계를 올라와서 너무 슬프다. 그죠?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 놓여 있대요. 자, 이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이라는 거는 가장으로서 느끼는 긴장감, 중압감이 의미하는 거죠. 아주 절박한 처지를 나타내 주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긴장감, 중압감 때문에 층층계를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글을 쓰러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2층 방에 새까만 유리창이 있었나 봐요. 밤이니까 새까맣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까만, 뭐 요런 거에서 색채여도 드러나네요. 자, 지금 시간적 배경이 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까만 유리창이 있는데요. 자, 이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치죠. 그래서 이 유리창은 성찰의 매개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화자의 얼굴이 비쳤는데요. 이 화자의 얼굴이 좋지 않죠? 수척한 얼굴. 삶에 지쳐 있어요. 가장으로서 너무나 큰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이 마르고 수척한 그 얼굴이 보이고요. 자, 그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라는 것이었다.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유리창에 빛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 우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느끼는 정서가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 화자가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자조적 태도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 가장으로서 가족의 그 부양의 책임이 있잖아요. 책임이 있는데 원고료는 넉넉지 못하고 형편은 가난하기만 하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괴, 그죠? 자신의 그런 초라한 모습, 자조적인 태도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족한 아버지다라는 인식에서 오는 자괴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사실 이 아버지도 어렸을 때는 우리 나이가 있었을 테고, 그치? 창창한 꿈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아버지라는 그런 이름 안에서 책임감과 무거운 중압감을 견뎌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마지막 연입니다. 자, 나의 어린 것들은 외놈들이 남기고 간 다다미 방에서, 지금 공간적 배경이 적산 가옥이었죠. 그죠? 외놈들이 남기고 간. 이런 거에서 우리 시간적 배경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해방 직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본 사람들 전통 가옥을 보면 이 다다미가 놓여 있는데요. 뭐,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다다미 이런 거 보셨죠? 이 다다미는 우리 온돌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온돌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온돌방보다 훨씬 추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다다미 방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자식들의 모습, 날무처럼 비유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날무, 무예요, 날것의 무. 그러니까 무가 익기 전에 약간 좀 연두색? 초록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 날무처럼 포름 족족 얼어있구나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포름 쪽쪽. 뭐 요런 거는 시인이 만들어낸 시어겠죠. 뭐 일종의 시적 허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요거 푸르죽죽이란 뜻입니다. 푸르죽죽. 이것도 뭐 색채어죠. 그죠? 색채어이면서 음성상징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푸르스름, 푸르죽죽, 시각적인 이미지, 색채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채어를 사용해서 자식들이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연민을 느끼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궁핍함과 추위 때문에 이 추위에 막 떨면서 자고 있는 이 자식들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잠들어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마지막 연까지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노래 정리를 좀 해보자면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중요한 부분들은 뭐 요런 거죠. 자,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쓸수록 공허감이 쌓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는 나의 어떤 즐거움, 나의 어떤 꿈을 위해서 쓰는 글이라기보다는 생계 유지를 위해 쓰는 글이고요. 그래서 화자는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가랑잎처럼 쌓이는 지폐가 된다. 뭐 이런 표현 나왔죠. 그래서 굉장히 적은 원고료를 받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공간적 배경이 되는 이 2층짜리 적산가옥 굉장히 좁은 아주 협소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1층과 2층 공간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공간을 잇고 있는 게 바로 층층계고요. 층층계. 이 층층계가 사닥다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닥다리 원고지. 형태적 유사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닥다리에서 고개를 하는 고개사처럼 원고지에서 위태롭게 생계를 이어가는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어처구니 없는 유리창에 비쳐있는 자신의 모습이 어처구니가 없다. 자조적 태도 요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박스에 있는 글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작품은요, 시인이자 한 가족의 가장인 화자가 바로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마음을 담은 아버지의 시입니다. 아버지의 시. 그죠?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를 하면서 이 시를 읽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이 늦도록 글을 쓰고 있죠. 잠시 1층에 있는 이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가다가 이 잠들어 있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서를 느끼게 됩니다. 자, 다시 2층으로 올라오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마주하고는 바로 글을 쓰는 작가이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 자신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긴장감, 중압감, 가장으로서의 중압감 이런 걸 느끼고 있죠. 글은 써도 가랑잎처럼 공허감으로 몰려오고 있고요. 화자는 지금 생활의 막다른 골목 끝에서 고개사처럼 위태롭게 생계를 이어가는 처지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노래한 시고요. 자, 요 시랑 연결된 게 바로 동그라미란 시예요. 동그라미는 바로 시적 대상
어머니에 대한 시입니다. 자, 동그라미도 선생님이 영상을 금방 올려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박목월의 층층계 여기까지 배우겠습니다.